이번 키워드 그녀와의 불편한 동거입니다. 근데 그 아니고요. 그녀예요. 그녀. 자, 과연 이게 무슨 고민일까요? 이걸 또 저기 첩하고 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왜 내용이 그렇죠? 자,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남자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처제라기보다는 쉽게 해서 요새 뭐 난 오늘따라 이렇게 주눅이 드냐 이렇게. 주눅들 주제예요. 왜 그래요? 주눅들 주제예요. 까맣게 얘기해봐. 이런 모습 처음 봐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어쩌면 금보라 선배님이 저를 은퇴시키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내든 여자친구든 이미 그 어느 정도의 그 감정은 이미 다 사그라들었는데 그 결국은 어떤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 채 사랑도 끝나고 연인 관계도 다 끝났는데 같이 살아야만 하는 상황 그런 거. 남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김태훈 씨는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 본인의 눈높이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근데 보면은 그 눈높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내가 다 읽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저분의 주장은 그거예요. 지금 그러잖아. 경제적으로 버릴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어. 같이 살아야 된다. 프로가 뭐 1대 100이야? 나온다 이 그녀와의 불편한 동거에서 다들 그녀에만 신경을 쓰는데 왜 불편하냐는 거지. 그렇지. 그녀는 과연 누구인지 자, 화면으로 그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남편이 사업으로 좀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 전세집을 빼가지고 일단 급한 불부터 맞게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어머니랑 사이가 엄청 안 좋거든요. 맨날 만나면 싸우고 맨날 잔소리하고 이러시니까 진짜 같이 살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거든요. 남편은 일단은 뭐 싫으면 그냥 자기가 사업은 좀 힘들어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또 속마음은 아닌 것 같고 그놈 돈이 뭔지 진짜 답답하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돈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생기거든요. 과연 제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힘들어도 따로 사는 게 맞는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녀가 시어머니셨군요. 굉장히 이거는 정말 사실 현실적인 영원 문제예요. 불멸의 이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지금 저 사연의 주인공 분한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시어머니는 뭔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시어머니 무슨 죄가 있나? 지금 저분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시어머니만 만나면 싸운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내가 관계가 좋지 않다. 싸운다는 얘기는 저분도 시어머니 잔소리 듣고만 있으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자기 전세금 빼서 자기 되게 불편하게 아들 때문에 글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어쨌건 시어머니 입장도 좀 고려를 해봐야지. 시어머니 도대체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듭니다. 지금 이 발언에 지금 좌측의 그 고령층 여성들이 고개를 다 끄덕이시면서 야 원장님 5점 따는 겁니까 지금? 자, 일단 그렇다면 이번 이 고민의 문제에 대해서 과연 이 7분의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끼리도 서로 모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어떤 선택이냐면요. 돈을 받고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느냐 아니면 좀 힘들더라도 모시지 않고 지내야 하느냐. 신세계 남성 출연자들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결과 보겠습니다. 야, 1대6이에요. 아니에요. 나 모시고 살지 않아요. 모시지 않아요. 잘못 눌렀어요. 저 모시지 않는다예요. 앉는다요? 네. 절대 모시고 살면 안 돼요. 이야, 이래서 자식 키워나 봐야 소용없다는 말이 딱 얘기 나오는 들어보죠. 거죠. 얘기 나온 김에 경제요. 왜 모시지 않아야 되냐면 이건 자식에 대한 여성 엄마의 마음과 남편과 사는 여성 부인의 마음이 참 다른 것 같아요. 엄마는 자식이 사업이 힘드니까 전세금이라도 빼고 그럼 자기는 집도 없는 무주택자거든요. 그렇게 희생을 쉽게 하는데 이 여자는 그 정도의 희생은 절대 생각도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랑 사는 게 불편하냐 안 하냐의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절대 그 부부의 사생활에 관여를 하면 안 됩니다. 사업이 망해먹든 말아먹든 간에 그들끼리 해결하게 내비둬야 돼요. 맞아요.
저도 이경재 원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면 그 며느리도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줘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자신이 줘야 될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아, 생각 안 하진 않지. 아니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대부분의 그 젊은 부부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도 그 부모에게 도움 받지 마라. 왜냐하면 부모님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이 부모님들이 이 결혼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가져요. 쉽게 해서 집을 얻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 비밀번호하고 열쇠를 달라고 했을 때 며느리들이 안 줄 수 있는 그 명분이 없어요. 왜냐면 그 집을 사는데 시어머니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사업을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두 가지 딜레마를 다 끌어안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건 제가 보기에 견디기 힘들어요. 아니 근데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요. 뭐 며느리 입장이건 엄마 입장이건 아내 입장이고 따질 겨를이 없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진 씨가 진짜 여기 조금만 옮겨서 병원을 여기다 내면 손님이 너무 많고 내 명성이 확 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데 그 보증금이 조금 모자라서 못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엄마가 조금 도와준다 그러고 엄마가 도와주는 대신 같이 살자. 나 외롭다. 너무너무 외롭다. 재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우는데 너 없으면 난 못 산다. 내가 네 병원에 들락거렸으면 좋겠니? 정신치료 받았으면 좋겠니? 아니. 연기자잖아요. 아니, 그랬을 때 아들 입장에서 도움도 받고 엄마가 저렇게 외로우니까 그냥 내 아내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또 같이 함께 살 수도 있거든요. 아니, 잠깐 든 생각이 먼저 그 저희 어머니가 금보라 씨 같은 캐릭터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남자들. 갑자기 그냥 그냥 저는 물론 저도 병원 할 때 처음 힘들 때 어머님 도움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이 집을 얼마 받았어요? 액수까지는 그게 물론 이제 집담보 대출을 받아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근데 집을 만약 털고 나오셔야 되는 상황까지였다면 저는 당연히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하고 결혼을 안 했음에도 그러니까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안 돼봐서 그렇지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아니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정말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니 저. 정말 그렇다고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까지 다른 데서 돈을 구해왔지 어머니한테까지 어머니 집을 빼면서까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여자분이 고민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남자분이 그렇게 명확하게 딱 나는 신세 안 지고 나는 도움 안 그게 받고 아니지. 살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지금 남편께서는 굉장히 그 엄마의 도움이라도 굉장히 지금 급박한 상황인 거예요. 엄마도 같이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남자들이 되게 불쌍합니다. 왜? 효도를 하게 되면은 여자랑 못 살게 돼 있는 그런 그 사회적인 구조가 됐어요. 왜? 부모한테 효도를 하잖아. 그러면 와이프랑 멀어져. 근데 또 와이프한테 아니에요, 누님. 와이프한테 잘하잖아요. 이제 두 분을 다 같이 모시고 살 수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요? 효자들이라고 하면은 결혼 순위에서 빠지잖아요. 아니 그거는 장난. 잘못된 아니. 근데 현실이에요. 왜냐면 현실이에요. 남자들이 봤을 땐 그게 현실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제 주위의 형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뭐 들어가서 어머님이 도와주셔서 같이 이제 뭐 집을 살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아드님이 잘 돼가지고 사업이 번창을 했어요. 그 이후의 결과가 뭐일 것 같아요? 이제 그 며느리랑 시어머님이랑 다툼이겠죠. 용공 행사를 네? 하는구나.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혼이라는 그 얘기까지 나오게 돼 있어요. 왜? 예전에 배고팠던 시절, 왜? 비 맞았을 때 시절 이거 모르거든. 왜? 지금 햇빛이 쨍쨍 쬐기 때문에 여기서 버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은 잊어버리는 거야. 말씀의 은사를 오늘 나는 정말 오늘 이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너무 실망한다. 내 자식도 이렇게 클까봐 겁이 나네. 정말. 어떤 점이? 아니 지금 이렇게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타협할 생각을 안 하고 아내하고 부부관계를 위해서라도 같이 살면 안 된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잘 타협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아내와 엄마의 관계도 좀 개선해보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저거. 아니 근데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저도 이제 아들이 있으니까 우주가 있는데 우주가 커서 제가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갔을 때 그 아들이 중간에서 갈등하고 그 며느리에게 휘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되게 속상할 것 그럼 같아요. 조혜련 씨, 만약에 나중에 우주가 저런 상황이 돼서 네. 도와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정말 어렵다면 도와줄 그 것 같아요. 결과가 우주의 이혼까지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혼까지 이어진다면 몇 살짜리인데 벌써 이혼을 시키는 거예요? 우주가 제 모습을 보면서 이혼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이혼을 하는 건 우주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나라에 이혼하는 부부 중에 그 이혼의 이유가 이 시댁과 또는 친정과의 갈등 때문이라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한 30% 이상이 나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토닥토닥 거려도 같이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실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부부들이 그런 갈등 아니, 때문에 그거는 태영 씨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시댁과 친정의 뭐 갈등 때문이 아니라 그건 배우자의 갈등이 커졌기 때문에 친정하고 시댁하고의 아니, 그렇지 이게 않아요. 아니 배우자가 이건 아니, 명확하게 그렇지 않아요. 아니 결혼 안 하셨죠? 저희가 얘기할 때 아니, 제가 결혼했고 안 했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화병 때문에 오는 시어머니들, 며느리들 무지하게 많이 봤고요. 이분들이 다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거나 이혼하고 나서 상처받고 오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보라 씨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이상적으로 얘기하시고 자식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약간 곡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아이에게 집착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다르죠. 저는 집착은 당연히 안 해요. 아들이 결혼을 했고 그러면 그 아들은 따로 사는 게 맞는 거고요. 자, 이 사안에서는 그래요. 변호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사안에서는 네. 제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 사건에서. 근데 저는 이 며느리가 마음을 좀 바꾸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며느리가. 근데 바꾸지 못하니까 저는 같이 안 사는 게 좋다는 거고 만약에 바꿀 수 있다 그러면은 도움을 받아서 재기할 기회를 잡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 한 사건에서는 시부모님이 양재진 원장님 같은 그런 사고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징역 실형을 받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부부가 또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간 게 아니라 이혼이 됐어요. 불화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 면회를 갔어요. 구치소에. 남편 면회를 갔더니 딱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은 자기 버리고 도망갔고 어디 가버렸고 부모한테도 변호사 비용도 없어가지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부모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례의 부모님은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에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분이지. 며느리가 그 부모님의 진정성을 정말 이해를 하고 마음을 바꾸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그건 같이 안 사는 게 맞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판정단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씨 또 나와? 시어머니와 돈을 같이 택할 것이냐 아니면 둘 다 포기하고 버릴 것이냐 사안이 좀 사안이다 보니까 토크쇼가 첫 번째 주제와는 달리 좀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질문을 하세요. 논평을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너무 심각해요. 저도 좀 먹고 삽시다. 그냥 좀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먹고 살 사람이 예. 많아. 그럼 모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군요. 저는 실제로 저희 남편이 3년 전에 저 모르게 은행에서 1억 5천이라는 돈을 대출받았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남편분이 그 이자를 내다가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그게 터지기 시작하는데 이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말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한다면 저는 염치 없지만 정말 받아들이고 어차피 시어머니 홀로 사시는데 언젠가는 모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시기적으로 빨리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남편하고 제가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제가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아까도 그 출연자분들이 말씀하셨듯이 학원이며 모든 게 다 스톱이 되고 있어요. 지금 6개월 동안. 그리고 얼마 전엔 또 은행에서 가압을 하겠다고 그렇게까지 오는데 그거 고통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시어머님이 와주셔서 저희 아이들을 돌봐주신다면 저도 이젠 40대인데 슬슬 사회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좀 더 현명하게 이 방법을 생각까지 그러면 그렇게 어려우셨을 때 시어머님이 내가 좀 돕겠다라는 제안은 안 하셨나 봐요. 실질적으로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아직 경제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라면 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하고 토닥토닥 싸우는 게 차라리 제2, 제3 금융권에서 네. 혼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는 저분 이야기 딱 듣고 나니까요. 급하게 입장의 변화가 오네요. 여기서 변화가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제2, 제3 금융권이라는 이야기가 확 와서 바뀌었어요. 그렇죠. 제가 그 젊은 날에 제2, 제3권 금융에 좀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을 이렇게 떠올리니까 그럼요. 그냥
아내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부모인데. 이게요, 진짜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현실이 돼서 하루하루 내 목을 조여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아, 표현 좋네. 목을 시어머니가 목을 조지는 않아요. 시어머니는 투덜투덜 대실 수는 있어도 내 남편의 어머니잖아. 아까 제가 이제 그래도 모시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약간 어떤 삶의 어떤 기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건 현실에 저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어떤 체감하는 고통이라는 건 이거 사실 말할 수 없죠. 그냥 어떤 삶의 기준과 원칙을 넘어서서 그 굉장히 어떤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제 후배들이나 친구들도 왜 시어머니도 되고 또 며느리 입장도 되고 그랬을 때 고부간에 얘기할 때 항상 저는 얘기를 해요. 너 하나만 생각해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 네 자식의 아빠가 바로 그 어머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남자를 낳아주시고 너한테 그 가장 사랑하고 고귀한 너도 자식이 그렇잖니 그 자식을 너한테 좋다. 우리가 시어머니한테 뭘 더 바라겠니? 근데 그거- 달랄 게 없다 더 이상. 그게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은 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런 식으로 좀 마음을 달래면은요. 시어머니가 아니라 서운한 마음이 저는 사라져요. 친어머니인데도 저를 직접 낳아주신 분인데도 이게 좀 심해지시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평생을 싸우고 그런데 있는데 김태우 씨는 이거 더 털잖아요. 엄마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엄마한테 5마디 할 텐데 캐릭터가. 너무 괴로운데. 분위기 왜 이래 오늘? 우리 가족도 아닌데 괴로운데. 아니 정말 엄마는 김태우 모든 씨 우리 걸 갈 때 조심해야 돼. 아니 근데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게요. 대부분의 많은 아내들은요. 남편이 아내한테 잘하면요. 그 시어머니하고 갈등을 극복을 합니다. 잘하죠. 참아냅니다. 이거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서운함이 많기 때문에 아내들이 견디기가 힘든 거지. 이거는 굉장히 그 많은 아내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통계에서 비롯된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아니, 우리 주변에 이 이야기는 많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가 뭐냐면 결국 고부간에 갈 때도 남편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 남편 탓이 아니라 남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부간의 갈등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아니요, 거예요. 저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법으로 정할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아무리 근본적으로, 잘해도 네. 시어머니 구박하시는 분들로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김경란 씨, 자, 그러면은 예. 내가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저 빚이 지금 3억 7천 있는데 우리 엄마 모실래요? 3억 7천을 줘도 안 모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야. 사람에 따라 다르죠. 대답 한번 들어봅시다. 아니 근데 그냥 그런 내가 가정 힘들어. 말고 그런 가정 말고 그냥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이 가정이라고 해? 예, 아니요. 몇 글자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드는데 해. 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어떤 생각, 뭐,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라면 모시고 살 것인가 말 어허. 것인가.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고부간.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다. 그건 있고. 근데 남편은 이제 숨이 차. 숨이 차고 시어머니가 올감이야. 공감이까지. 아니, 김경란 씨도 더 이상 저 섭외도 안 하고 일단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남편 사업만 받아봐야 되는 상황. 일단 얘기 좀 들어보죠. 만약에 남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허덕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목이 조여오는 상태라면 저는 그 목을 풀어주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그 방법이 시어머니에게밖에 없다. 정말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약간 희생할 것 같아요. 어머니 모신다? 예, 모실 것 같아요. 왜 시어머니가 자기 전 재산을 주고 가는데 왜 시어머니를 모신다 그러죠? 시어머니가 희생을 하는 건데. 모신다는 말은 시어머니가 돈이 일절 없어. 그래서 내가 부양할 때 모신다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건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돈을 줘. 그럼 우리는 시어머니를 얹혀 사는 거지 어떻게 모신다는 말을 쓰냐. 이경련 이거는. 이사님 예.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빼서 아들 집으로 가기 때문에 모신다라고 그러는데 네. 상황을 똑같은 상황인데 바꿔봅시다. 여기 돈을 아들 집에 돈을 빼서 사업을 하고 시어머니 집에 가서 얹혀 살게 되면 네. 그래도 모신다 그러고 표현해요. 왜냐면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지.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얹혀 산다고. 얹혀 이게 산다는 게 남자들이 아니- 모르는 그러니까 세상이에요. 아니, 대학원 문창과를 다니는 저로서는 이 문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도대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여자들이 모르는 세상을 한다는데 지금 이 얘기는 남자들이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얹혀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사니까 모시는 거죠. 아까 죄송한데 말씀하셨던 분도 내가 그 정도는 희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엄연하게 시어머니가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면은 며느리가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머님은 아들한테 희생을 한 거지 며느리한테 희생을 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들이 못났기 때문에 아니 안 맞아. 아들이 못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시부모가 내가 니네들한테 많이 줬는데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어머님한테. 어머님은 아드님한테 드린 거죠. 어머니 저한테 제 명의로 뭘 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드님 명의로 주셨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뭘 해주셨을 때 제 이름을 해주셨을 때 아니에요. 똑똑하네요. 아드님한테 해주신 거지 저한테는 주신 게 혹시 없습니다. 드론이 건전지인 거 아니에요? 싸울 수 있어요. 아니 혜련 씨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틀린 말은 안 하시는데요. 너무 세세요. 아니 너무 감사해요. 아니 감사해요. 자, 그래요.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약간 놀랐어요. 왜냐면 내 아내가 이왕이면 나를 좀 도와서 내 어머니를 좀 모셨으면 이렇게 생각을 나도 하실 줄 그렇게 생각할 알았는데 줄 알았어요. 의외의 결과로 이 7분이 전부 다 모시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 자기가 피곤한 게 싫은 거야. 네, 그러면은요, 여러분께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더 상황이 악화가 됩니다. 어떤 상황이 악화가 되냐면 시어머니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편찮으세요. 우리나라의 정서상으로 이런 질문에 사실 여기서 이런 공개석상에서 발언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교민들 보고 이렇게 보면은 대소변을 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시스템에 넘깁니다. 실버 병원과 같이 있는 요양소나 그런 데 넘겨요. 바로 고민도 안 합니다. 네. 와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놔요. 그리고 가서 찾아뵙고 뭐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뭐 작은 돈이든 큰 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안전망 시스템 돼 있으니까 적은 돈으로도 그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모셔야 된다. 이외에 말이 나온다. 아니. 그러면은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의료계의 현실을 말씀드릴게요. 몸이 편찮으신 분들은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에 모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요. 이제 한때 정부에서 요양병원을 좀 많이 만들려고 뭐 지원도 해줬었고 지금은 이제 그 노인분들 편찮으신 분들의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거를 받을 수 있는 등급을 매기게 돼 있거든요. 그 진단을 받게 되면은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정부 보조를 받게 돼요. 참고로 그 진단받기가 어렵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등급별로 돈 금액의 차이가 있고 한데 편찮으신 정도가 어느 정도냐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소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그 등급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박철 씨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더 빨리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병간호 앞에 효자 없어요. 실제로 그런 병간호를 하다 보면은 백나 효자건 효녀건 간에 본인이 먼저 병이 걸리거나 본인이 지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부모와 좋았던 관계, 좋은 기억마저도 날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3년, 4년 그렇게 병간호를 본인이 하려고 하시다가 나중에는 정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 분도 제가 봤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편찮으신 이후부터는 전문 요양기관이나 요양병원에 맡겨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자식이 돈을 대는 게 맞는 거지 그걸 자기가 해보겠다고 옆에서 하면은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고 오히려 집에서 넘어지면서 더 다치거나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도의적인 죄책감, 저는 그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전적으로 거예요. 동의하는 게 저희 어머님이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이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당하셨는데 저희 할머니,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시어머니죠. 쓰러지셔가지고 3년을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같이 사는 식구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 요양원에다. 그래서 그 대소변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최근에 저희 외할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외할머님은 쓰러지시고 나서 요양원에 계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요양원에다 모시자. 그 아이러니하잖아요. 시어머니는 모셨는데 자기 어머님은 요양원에다 모셨다고요. 직접 모셔보니까 이거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 같은 어떤 정신적인 건 있는데 막상 집에서 그렇게 중환자인 그 노부모를 모실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전혀 안 돼 있을 때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심지어 본인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할머니가 할머니를 모셔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목욕 한 번 시키는 것조차도 두 사람이서 거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부부가 맞벌이를 할 때는 더 그렇죠. 어렵겠네요. 결국 시어머니는 며느리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모시셨는데 자기 친어머니 때는 요양원에 가시는 게 낫다. 대신 가까운 요양원에 모시고 자주 찾아뵙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딱 삼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실버타운 같은 보험을 자식하고 이렇게 엄마가 같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얼마씩 그 저금하는 것처럼 요즘에 해서 그런 거 있죠. 저금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이렇게 나중에 노후에 그 돈 보온 돈 갖다가 실버타운이나 실제 돌아가는 부부가 거.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부인이 간병을 하다 부인이 먼저 죽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암 환자인 당사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과로로 죽는 경우 전 많이 봤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와이프가 있고 뭐 자식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부모님이 극도로 몸이 안 좋으시고 이런 상황이면 저는 와이프랑 혹시라도 갈라서는 상황이 있어도 저는 부모님 모십니다. 예,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모시다가 나중에 한계에 부딪혀서
병원에 보내드릴 수도 있죠. 실버타운 이런데. 근데 그 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최선을 근데 다해봐야 여기서 이런 된다,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아플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 입장에서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아플 때 내가 모시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 책임의 50% 이상은 아내가 져줘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상황을 바꿔서 장모가 그럼 어떡해? 그러니까 장모가 아플 때 과연 그렇다면 사위들을 모시겠느냐? 이혼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럼 모셔야지. 제가 엄밀히 얘기해볼까요? 우리 지금 그건 있어요. 아니 우리 부모는 제주도 여행 보내주는 것도 돈 계산하고 얼마씩 하는데 장인 장모는 유럽 여행도 막 보내줘. 사위들이. 그리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는 동네 병원서부터 싼 데 없나 그러는데 장인 장모 아프면 서울 병원으로 막 옮겨줘. 그런 상황이라면은 장모님을 갖다 모신다는 남자들이 지금 이 텔레비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70% 이상은 된다고 봐요. 우리 엄마를 모시는 것보다 그거를 아니 분리시킨다면 그거는 남자들의 어떤 트릭이죠. 남자들이 그렇게 잘하는 거는 장인 장모한테 잘하는 건 나중에 내 엄마한테 네가 잘해라. 아니죠. 그런 아니죠. 아니 남편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장인 장모한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그가 모든 걸 포함해서 네. 70이 넘는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모시는 것보다 장모를 더 모신다.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아, 자, 통계가 여기 없은가봐요. 7분의 남자분들 중에 얘는 뭐 통계 씨 얘기합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냥 다 부모님을 모시는 걸로 이렇게 법제화 되면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살아오면서 요즘 보면 그러니까 제 부모 세대 지금 30대 후반에서 40대 분들의 어머니 세대가 가장 불쌍한 세대예요. 그런 낀 세대. 시어머니를 다 모시고 뭐 예를 들어 중풍들은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거의 20년 가까이 할머님을 대소변 받아내시다가, 네. 근데 그냥 뭐 형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 눈치 보고 같이 살자고 그래도 막 아유 아니다 그러고 막 계속 며느리 눈치 봐야 되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그냥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걸로 법제화 시키면 여기 둘째 아들이라고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셋째 아들. 새로운 법안을 미국은 부양 의무가 없다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요? 예. 네. 미국 법이 어떤지는 전 잘 모르겠고요. 예. 우리나라 법에는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네, 부모에 대해서 부양 의무가 있는데 그 부양 의무라는 것이 꼭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건 의미라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으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양하는 것 이 정도면은 됩니다. 그 부모가 능력이 없을 때 네. 아들 자식들이 능력이 있는데 부모가 죽게 생겨서 굶어 죽게 이걸 안 모시면은 죄입니까? 죄는 아니고요. 죄는 아니고 법을 어기는 겁니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들한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부모가 있어요. 부양료 청구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 어떤 부모가 있군요. 잘하셨어요. 어떤 경우냐면 부모가 재산이 있는데 일찍 증여를 하거나 상속은 아니지만 증여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입을 딱 깠죠. 그런데 입을 딱 씹는 거죠. 그럴 때 부모가 열받아가지고 열받지. 그렇게 부양료 청구하는 그래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열띤 이야기를 하시는 동안 판정단 분들의 반응을 봤었어요. 양재진 원장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개를 끄덕이셨고요. 그리고 금보라 씨가 말씀하실 때도 진짜 많은 분들이 맞는 말이야. 진짜 나도 그래. 동감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백인의 판정단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이거. 백인의 여성 판정단 선택을 보여주세요. 전세금까지 뺐는데도 사업이 실패할 경우에는 결국은 두 집안 전체가 다 몰락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사업이 망해먹든 말아먹든 간에 그들끼리 해결하게 내비둬야 돼. 이 고부간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절대 합치면 안 된다. 그 아들은 따로 사는 게 맞는 거고요.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그렇게 또 같이 함께 살 수도 있거든요. 과연 지금 몇 대 몇인지 결과를 보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모시지 않는다가 63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을 보시고 어르신들 이 방송을 보시는 50대, 60대, 70대 분들은 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까지 됐나 할 수 있는데 우리 양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의 그 척도 범위를 좀 더 넓혀서 봐야 되는
급변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대가. 이게요, 그 한 개인의 문제로 봤을 때는 모셔야 된다, 모시지 않는다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한 세대로 한번 넓게 보자고요. 왜냐하면 부모들의 삶은 부모와 책임을 지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그렇게까지 모시지 않는다라는 쪽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의견이 자꾸 나와야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노후 대책까지 다 긁어서 올인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야 아이들도 편해지는 게 뭐냐면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외아들, 외딸이잖아요. 둘이 결혼하면 세 집을 책임져야 돼요. 자기들 살아야 되고 그 딸 쪽 부모님을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아들 쪽 부모님을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